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아침 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고 또 9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10월의 옥토버의 느낌을 좀 달구는 듯이 이제 조금씩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우리가 기대했던 시점에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몇몇 코인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뭐 수위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연말 흐름 잘 같이 지켜보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중요한 건 연말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니까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온 대로 그리고 새벽 채널에서 함께 해온 대로 그렇게 연말과 내년 연초에 좋은 흐름 때 여러분들의 탐욕을 잘 절제하는 그 흐름까지 함께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방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방송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자산 토큰화에서 보고 있는 그 사이트죠. 보고 있는 사이트 중에 이제 미국의 그 재무부 채권이라든지 뭐 글로벌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물 한 모금을 좀 마실게요. 네, 자, 그래서 있는데 첫 번째로 이더리움과 스텔라, 솔라나, 비트럼, 뭐 멘틀, aptos 수위 이렇게 6, 7위의 aptos 수위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하랑도반분들에게는 포트폴리오에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L1 프로젝트고 이번 사이클에 굉장히 큰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 드렸던 aptos 수위가 이렇게 자산 토큰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 XDC도 보이네요. 2위 스텔라고.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XRP 레저가 여러 은행들에서 망을 깔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거와 XRP는 왜 여기 없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미 유틸리티가 있는, 그래서 요번 그 상승장은 요번에 3월 달에는 좀 밈코인들이 많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 요번 장에는 본격적인 실제 유틸리티,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망하지 않을 그런 코인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장이 드디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코인이 아예 안 오르는 건 아니고, 뭐 민코인 중에도 도지나 시바 같은 뭐 페페 이런 것들은 이미 좀 민코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좀 자리를 잡은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은 역시나 같이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번에는 아무튼 유틸리티 코인들이 실제 사용 사례 있는 것들이 많은 상승을 보여낼 거라 그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구글 트렌드 보면 13 정도로 크게 변동 없고, 요거 올라가는 지점 때 우리가 드디어 여기 왔구나 라는 걸 보기 위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지루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것도 13, 30일 그래서 공포 구간에 있고, 우리가 90에 또 닿는 순간에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한 달, 두 달 안에 익절하실 준비하시면 된다. 이번에는 아마 언제 닿을지 뭐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90쯤 닿았을 때 우리가 이거 보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미리미리 생각해 두셨던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슴새벽의 부캐 심센세 인문학 널인데, 여기 코인 투자 상도덕 이치만 깨달으면 된다. 요게 진짜 제가 수업료 많이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운 세상 시장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쉽게 풀어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그 진짜 코인 투자 조금 아직 좀 자꾸 투자하면 나 마이너스 되는데 마이너스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왜 마이너스가 당연한 건지, 그 당연한 걸 기다려야 돈을 버는 게 이 시장의 원리라는 거, 그 내용을 요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치를,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에 수업료를 많이 내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업료 덜 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이제 또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요걸 좀 심센세 인문학 여기 가셔서 요거 좀 보셔라. 그러면 좀 신규 특히나 투자자분들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다라고 자부합니다. 자, 김프가 이제 김프 거의 1% 안 되는 아주 쾌청한 상태다.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알트시즌 인덱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소폭 좀 올라왔죠. 20 있다 33.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 좀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면서 여기 다시 갈 겁니다. 그때 되면 보통 한두 달 정도 보고 있고, 그때 분명히 80 넘어가는 때 온다. 그래서 80 넘어가면서 하락 다이버스 나올 때, 요럴 때 우리는 이때부터 분할 매도 들어간다. 계획도 이미 다 잡고 있습니다. 저 하랑도반분들에게도 어제 하랑도반 프리미엄 영상에서 상세하게 우리 매도 계획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짚었잖아요. 몇몇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지표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도 당연히 이제 내용을 나누겠지만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에서
보실 때나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캐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불장 가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어요. 왜 저기 막 가격 계속 오르는데 지금 익절 얘기하냐, 지금 팔았더니 더 오른다, 이런 아쉬운 소리들만 나오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준비해 두셔야 결국 그때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4시간 봉 여기 보면 아직 이 노란색 아래 있죠? 요게 이제 선물 펀딩비예요. 요게 빨간색 위로 올라가면 드디어 과열이고, 이렇게 마구마구 올라갈 때 비트코인 이제 마구마구 올라가서 좀 이제 빠질 때, 하락 다이버스 나올 때 아마 10만에서 12만 정도 요번 연말과 내년 초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부터 비트코인 2배 가는 거죠, 거의. 그런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시겠죠? 미리미리 생각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구독자분이 이제 김치코인 너무 조심해라는 얘기 많이 하니까 자꾸 김치코인 더 사고 싶어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조언이라 제가 김치코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적당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김치코인 하고 싶으면 또 하는 거고, 또 나는 뭐 이 USDC나 이런 좀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다면 하는 거지. 다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삶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오지랖을 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사기 코인이나 이런 거 한 번 더 당부 조심해라 라는 말씀만 드리고, 우리 앞으로 불장에 대한 대비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해커 비트코인 ETF 노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언젠가 또 이제 북한 ETF가 북한 ETF가 아니라 미국의 ETF가 한번 털리지 않을까, 그런 북한의 해커들이 나서서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악재로 또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7월에 와지렉스 여기가 해킹 2억 3천 털렸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거래소도 지금 인도 아마 거래소일 텐데, 바이낸스 계열에 큰 데미지를 입었을 거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진짜 코인이 털려도 돈을 돌려줄 수 있을 만한, 그 다음에 2중 3중으로 보완을 하는, 업비트 같은 데는 저는 그냥 괜찮다고 봐요. 저도 업비트에 보관하고 있고, 그 이유가 업비트도 콜드 지갑에다 또 큰 물량들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더리움 한 600억인가 뭐 얼마 꽤 많이 털렸을 때 다 업비트가 복구를 해줬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대로 비트코인 한 개 정도는 뭐 한 개가 요새 워낙 비싸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투자할 때는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1억 갔다가지만 뭐 7천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 정도는 개인 지갑 좀 넣어두고, 그 다음에 리플 XRP 한 10,000개 정도 최소는 또 개인 지갑 영구 보관하고, 이더리움 한 10개 정도 또 영구 보관하고, 이렇게 좀 최대한 좀 모아놔라. 그렇게 해놓고 그냥 묵혀두면 그거 한 10년 지나면 진짜 큰 돈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XRP 10,000개는 진짜 큰 돈 아니죠. 그래서 10,00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인 지갑에 넣어두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개인 지갑도 어려우시면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코팍스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에서 원래 여기 한국 정부에서 바이낸스, 나 미국한테 좀 얘기 들었는데 한국 진출하는 거 우리 미국 형님이 싫대. 그래서 바이낸스 절대 지분 갖고 있는 거 대주주 지분 내려놔라. 그러면 가상자산 갱신 신고나 뭐 은행들 좀 이제 사업 연결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코팍스가 아직도 바이낸스 대주주 내리지 않고 메가존한테 있고, 코팍스 지분 인수 의향 밝혔으나 아직 협상 마무리 안 됐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저는 당연히 총기 누설이겠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미국이 개입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국이 요거는 막겠다, 바이낸스의 진출은 막겠다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있다 라고 하고,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또 불공정 거래 철저히 감시한다. 그래서 뭐 이거 한다고 하는데, 그 주식시장도 사실상 불공정 거래 감시를 못해요. 주식시장에 작전이 뭐 너무 많잖아요. 그거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가상자산 쪽에 회방이나 좀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CX.io 여기가 영국서 운영 재개, 그래서 넥소도 영국서 이제 서비스를 중단을 했었다가 결국에 영국 금융감독청의 암호화폐 대규모 암호화폐 마케팅 관련 규제 시행 이걸로 중단했다가 FCA 규제를 받은 기관과 협업,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기관들하고 협업하면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다 뭐예요? 보통은 이런 정부에서 보통 가령 뭐 금융감독위에서 뭐 국장 하던 분들, 어디 분들이 업비트로 가죠. 그런 것처럼 이런데 영국 금융감독청에 있던 사람이 자기네들 기업에 가서 창업을 하죠. 아니면 창업한 데 이제 임원으로 가죠. 그렇게 가서 그런 데들과 협업 안 하면 안 열어줘.
라고 해 갖고 결국에 대부분의 이 정치와 나라의 시스템이란 거는 대부분 다 정관예우 같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 이거 그냥은 안 돼. 이런 데로 가." 그러면 당연히 금융감독청에 있던 퇴임한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큰 연봉을 받으면서 있을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런 이유를 만들기 위해 자기네들끼리 다 짬짬이 하는 거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또 누구는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이더리움이 40개월 만에 비트코인 대비 최저가, 오늘 이따 차트 볼 텐데, 그래서 이더리움은 계속 모아 나가면 요번에 25년 그 한 10월 연말 이때를 우리가 최고 탑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한 8월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이더리움은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500%짜리 500 이제 한 4% 이자 주니까 504%짜리 적금을 드는 거다. 1년 만에 1년 만기 504% 적금. 그리고 코인 중에도 진짜 안정성 높은 코인 중 하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다 하고 있고, 업비트랑 아무 관련은 없습니다. 업비트 뭐 레퍼럴 이런 거 하는 데도 아니고, 제가 코인 거래소 레퍼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비트 저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한 거래소 가급적 서라. 진짜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거래소 쓰는데 어떡하냐고, 코인 출금 안 된다고 제가 메일을 받아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발 그런 데 하지 마셔라. 업비트 아니면 뭐 이런데 몇몇 4대 거래소 정도 쓰셔라 얘기 드리고, 체인링크가 여기랑 지금 총 보안 가치 46배 성장을 하면서, 이 PYTH 여기라고 하는 데가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 네트워크네요. 파생상품 거래량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까지 8천억 달러의 이상의 거래량 안전 처리했다. 그래서 체인링크 독보적인 위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만, 저는 결국에 오라클 시장에선 체인링크가 독점적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이런 몇몇 개들이 치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체인링크가 1억 달러 정도 하고 있고, 여기가 47억 달러니까 5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이는 나눠 먹겠지만, 결국에는 체인링크나 이런 몇몇 개들이 오라클 시장을 차지하고 나갈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스테이킹 플랫폼 마리네이드, 여기에 금융권 거물 영입,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금융권에 원래 정치권에 있던 뭐 금융감독이 있던 사람들이 민간 기업으로 옮기는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킹 플랫폼, 솔라나도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킹 플랫폼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 토큰화 준비하는 거죠. 여기에 누굴 이제 데리고 왔냐, 전 피델리티 자산 서비스 대표를 최고 상업 책임자로 영입했다. 이런 식으로 전통 금융권을 또 갖다 넣기도 하고, 아니면 라이센스가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 금융감독에 있던 사람을 영입한다. 보통 이런 수순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산 토큰화, 이제 앞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자산 토큰화나 뭐 스테이킹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확장을 해 나간다.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미국의 SEC랑 핀나 여기 같은 경우 티제로의 디지털 자산 증권 중개사 자격 허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미국 증권거래소 SEC와 여기 금융산업규제기구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또 티제로 디지털 자산 증권에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한테 뭘 해주냐, 디지털 자산 특수목적 중개 자격을 승인해서 소매매 기관 고객을 대신에 디지털 자산 증권을 보관할 수 있다. 뭘 하는 데냐, 기관들과 소매 사람들의 디지털 자산 대신해서 커스터디 보관해 주는데요. 그러면 해킹 당해도 안전할 수 있게 콜드 월렛도 대신 관리해주고 하는 데입니다. 이런 데들은 아무나 안 해주죠. 자산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져야만 하고, 라이센스는 아무나 안 주겠죠. 당연히 이런 데들에서 출신인 임원들이 있는 데들, 다 연결돼 있는 데들한테만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사의 RLUSD가 그 받기 힘들다는, 달러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찍는, 페이스북도 그거 하겠다고 전 세계 했다가 난리 났던, 미국 의회에서 때려 맞았던 그거를 리플사는 조용히 해냈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뒤에 리플사가 인수한 회사들이 다 이런 라이센스 갖고 있는 회사들 인수했잖아요. 그 라이센스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게끔 허락도 안 받으면 못 합니다. 당연히 사는 회사가 그거를 품으려면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걸 가져갔는데 승인 라이센스가 날아가 버리면 그거 뭐하러 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난 봤던 거니까 넘기고, 너만 분들과 좀 다뤘던 내용이고, 자, 펀딩 레이트 여기 보면 녹색 구간에 굉장히 쾌청한 구간이고, 우리가 여기 구간으로 조만간 연말에 들어간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계속 똑같은 걸 보여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정도로 보다 보면 나중에 개나리밭이 폈네, 코스모스가 폈네, 난 이제 나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자동으로 하게 되실 수 있게끔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어슴새벽 방송에서 화요일 목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내가 인이 박히면 뭐죠? 습관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계속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게 궤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것처럼 코인도 똑같아요. 지루한 거 우리가 계속 똑같은 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뜨면은 위험하다는 걸 계속 보기 위해서 이걸 계속 같은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공은 지루한 습관에 있다. 지루한 습관을 반복해야만 그 지루한 습관을 반복하는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결국 성공한다.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요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한 방에 뚫는 때가 올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몇 개 넘어가고, 자, 오늘의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제 주봉 보면 지금 이렇게 요 하향 수평 채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주봉인데 이제 이런 뭐 선 잠깐 맞고 아니면 뚫고 눌러줬다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10만 달러 위로 해갖고 10만 달러부터 한 13만 달러 요 언저리 선이 제가 요번에 본 25년 상반기까지 보는 고점입니다. 그래서 요때 한 169% 올라왔었고요. 여기서부터 한 요쯤부터 잡아볼까요? 하면 여기 하면 160%한 13만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대략 한 1대1 비율 정도로 한 그 정도 되면 25년 상반기에는 한 10만에서 13만 정도면 많이 왔다. 13만이면 진짜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 익절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수량을 이제 모아놨는데 일부 좀 몇 개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을까. RSI도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차트 살펴보면 여기가 우리가 나랑 도반분들하고 우리 공부하는 차트죠. 2017년도과 여기 24년인데 대충 구조가 RSI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형태로 저기로 내려오다가 첫 번째 노란색 페이지 가지고 그 다음에 파란색 뚫어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뚫어주고 살짝 여긴 살짝, 그래서 24년 3월에 생각보다 빨리 많이 올라왔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럴 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걸 여기서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걸 여기서 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길다고 지루하게 느낄 뿐인 거지, 원래 앞에서 지루했느냐 뒤에서 지루하냐 둘 중 하나인데 우리는 앞에서 빨리 오고 뒤에서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비슷하다. 물론 시충도 좀 커지긴 했지만 결국에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보다 RSI 지금 다시 백테스트 다 했고 테스트 다시 한번 했고 더블 바텀 테스트 했고 이때도 거의 두 번째 깊게 테스트 해주고 이제 여기는 ABC였고 ABCD E 해주고 이제 갈 준비하고 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이건 이제 3개월 봉의 비트코인 차트인데 3개월 봉이고 RSI 여기인데 여기도 2017년 이렇게 조정해주고 RSI가 거의 비슷하죠. 해주고 크기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좀 더 지루하게 천천히 가니까 이게 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하랑도반 분들한테는 얘기는 했지만 고점이 가는 패턴은 저는 17년처럼 완만하게 25년 10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거 패턴은 좀 변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진 않을 거다. 근데 지금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 물론 뭐 내년 말까지 이렇게 천천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하는 그 시즌과 그 다음에 기존의 사람들이 이때는 대중화에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가다 조정해도 사람들을 털어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미 ETF도 나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미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작은 조정에 웬만하면 안 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타명을 만들고 한번 크게 털고 다시 가고 이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라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 S&P 500의 차트인데 S&P 500이 지금 이제 나스닥하고 같이 붙어서 그 나스닥과 비트코인 코인 차트와 같이 붙어서 가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첫 번째 이제 메가폰 패턴 형태로 RSI 가다가 다음 벌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 지금도 이렇게 가다가 벌려주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25년 연말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 언저리에 해서 코인과 한번 이 장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의 마켓캡 도미넌스인데,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우리가 오래전에 그어놨던 이 하락 수평 채널을 뚫고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다시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진 않고,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워낙에 강하니까 그냥 여기 박스 구간에서만 이렇게 하고 지금 다시 여기 있다. 여기.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는 조정을 거의 끝내고 이더리움이 다시 도미넌스를 확대하러 가지 않을까. 근데 이더리움 뭐 한 40%까지 이렇게 확대하기보다는 대략 다시 한 25에서 30 정도 이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더리움의 상승을 이제는 알트랠리가 이더리움 주도를 하니까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바텀도 지금 이런 식으로 두 번에 찍고 한 번 더 내려오는 거의 세 번째 바닥하는데 거의 이제 돌려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월봉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거의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거의 바닥에 와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좋은 예금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더리움 뭐 안 좋다, 비탈리기 판다 이런 거 다 좋은 기회의 순간이라 생각을 하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월봉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슬슬 무너지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주봉에서 좀 살펴보면 무너지려고 하다 다시 붙였다가 다시 무너지다가 다시 붙였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거 쏟아져 내려올 거다. 그 때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거대로 하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미리미리 잘 공부해 두시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계속 생각 잘 하셔서 매도를 잘 하셔라. 저는 대충 요 보라색 선과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구간들 몇몇 선들 이럴 때마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어디까지 이번에 빠질지 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답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중요 구간들마다 우리가 익절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많이 익절한다. 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대부분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대부분은 다 최대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지만 알려주는 걸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어차피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현명한 구독자분들이 잘 눈치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씩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마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구간들마다 저는 분할로 이제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마다 우리가 하락 도반분들과 우리는 이 구간마다 좀 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들을 실행을 잘 할 거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투자 선택이죠. 너 따라 했다가 내가 수익률이 좀 덜 나왔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저를 따라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뛰어난 트레이더가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깨에 팔면 잘 먹었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머리 꼭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잘 하시는 그 분들의 방송을 이제 보시면서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고, 나는 어깨에만 팔아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거 그냥 따라서 그냥 대충 하시면 그냥 어깨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더스 도미넌스 여기도 보면 우리 하락도반분들하고 이제 어제 방송에서 봤던 건데 아주 살짝만 러프하게 좀 이야기 드리면,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첫 번째 굉장히 강했죠. 강하고 그 다음에 좀 약해져요. 약해지고 요번에는 어떻게 됐죠? 좀 더 약해졌죠. 그쵸? 여기 뚫고 못 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요 언저리 가면 이제 익절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마다 익절을 좀 하면서 나갈 거다. 그래서 얘와 몇몇 가지 또 하락 도반분들과 우리가 보고 하는 차트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도 가끔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 봤던 차트들 우리가 보면서 어디서 익절을 잘 하면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이미 준비를 사실 다 해놨고 그거가 지표가 떴을 때 매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때 탐욕에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저기도 보면 이렇게 아더스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바닥 찍고 지금 여기 이제는 이제 갈 준비를 한다. 이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폴리곤 다시 이제 지옥에 갔던 여기까지 갔던 지옥에 갔던 애가 올라오는 척했다. 40% 올라 다시 또 지옥에 또 갔죠. 또 윗골이 또 만들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윗골이 상승했다가 정신이 진짜 많이 얘도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리플하고 이제 맞다이를 뜨는 30% 했다가 30% 다시 쭉 빼고, 그래서 뭔가 있는 애 같다. 진짜 자산 토큰화도 쓰고 있고 좋은 코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얘도 그래서 솔라나의 좀 향기가 난다라는 느낌을 좀 보이고, 얘도 나중에 이런 똑같이 업비트에다 예금 해두고 나면 진짜 큰 효자 할 것 같은데, 쭉 올라와주고 이렇게 해주고 다시 쭉 올라와 다시 나중에 여기 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몇십 배도 수익이 나는 거죠. 진짜 큰 수익이 날 수 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누가 뭐래도 좋은 프로젝트고 이관왕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뭐 그 프로젝트 좋은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헤데라 같은 경우도 어제 하랑도반 분들에게 헤데라가 특급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뉴스 다뤄서 봤죠. 주요 자료를 봤는데 12DC 플랫폼에서 뭔가 하고 있다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녀석인데, 자, 얘도 지금 거의 여기 있다. 그쵸? 얘도 23년 10월 가격에 있다. 지금 박앤세일인 거죠. 얘도 저 위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사실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데가 어렵습니다. 에이브 같은 경우 왜 갖고 왔냐? 좀 수위처럼 차트가 좀 이쁜 애들이에요. 얘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 와 있고, 얘도 지금 먼저 좀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수이나 솔라나 이런 애들이 좀 먼저 움직였었잖아요, 3월에. 얘도 좀 먼저 움직이는, 좀 약간 니오 프로토콜 이런 애들 성향인데, 얘도 좀 먼저 움직이려고 이렇게 먼저 지난 3월의 고점을 거의 터치하고 안착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려는 힘이 세다. 그래서 나는 돈 빨리 벌고 싶어. 그러면 할래? 그럼 뭐 에이브 투자 해보셔도 되고, 뭐 각자 선택입니다. 하고 뭐 제가 에이브 투자해라 마라 이런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에이브가 아무튼 그렇게 좀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 자, 수익 같은 경우도 역시 아까 방금 얘기 드린 대로 먼저 이렇게 지난 어디죠? 3월달 여기잖아요. 여기 이제 먼저 가려고 시동을 좀 걸고 있다. 얘도 좀 빨리 좀 가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얘도 좋은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지표들은 우리가 불장 한가운데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지루하시니까 굳이 체크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마 연말 12월 되면 이 지표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지표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여기 구간에 닿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익절을 준비를 하면 된다. 그래서 많은 이 지표들 여기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반등을 또 하고 있죠. 여기서 계속 요걸 안 깨려고 요 선을, 그래서 우리가 요 선 지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계속 두 번 다 지켜줬고, 이때 깨질 때 이 선 못 지키고 깨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밑꼬리 하고 다시 올라와서 지켰죠. 계속 여기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면 어디다? 13만 달러. 대충 이연절이 보라색 넘어서 10만 9만 해서 13만 근처 요 한때 가면 이때는 과열이다. 여기 넘어서 계속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일은 대중 투자자가 누구나 돈을 다 버는 세상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저 차트를 제가 신뢰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돈 버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냥 인내 안 하고 돈 넣는데 계속 돈을 버네. 그래서 나 막 불장 시작됐네 12월에 돈 넣는데 막 5월 달까지 계속 오르는 장은 절대 없다. 대중들이 보통 참여하면 그때부터 한 달 안에 꼭지고 한 달 안에 큰 돈 갖고 와서 넣게 만든다. 이게 반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이런데 닿을 때 계속해서 체크를 제가 하고 있고, 지금은 크게 우리가 봐야 될 그 위험 신호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기 또 닿을 때 계속해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또 닿을 때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거 NUPL 비트코인의 NUPL인데 여기도 보면 유포리아 근처 빌리프 단계 거의 끝에 다다를 때 우리가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NUPL 방금 봤던 거, 여기 좀 여기 도달 유포리아 여기죠. 도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비트코인의 이제 예상 레버리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아주 우리가 보는 데이터에서 아직 큰 변동 없지만 조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불장 오기 전에 이런 레버리지들이 눈치가 좀 오거든요. 요거 잘못했다가 청산당하고 잘못했다가 청산하는데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물에서도 돈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거의 곤장 100대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 기다려 주시고, 기다리셔서 여러분들 인내하신 분들 보상 다 챙겨 가시고, 여러분들이 결국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한다라는 그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현명한 투자자로 승리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실 때 어슴새벽 채널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 등대 같은 존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네, 변치 않는 신념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말한 걸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새벽이었습니다.